안녕하세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 노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처럼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했던 퇴직의 꿈 그리고 시작된 균열. 저는 올해 62살 김지혜입니다. 작년 봄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는 설렘 반, 아쉬움 반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퇴직이라니. 앞으로는 아내와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취미 생활도 즐기며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의 퇴직을 누구보다 기뻐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평생을 저만 바라보며 저의 그림자처럼 지내왔던 아내였으니까요. 그녀의 삶의 전부가 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의 평화로웠던 일상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침은 뭐 해줄 거야?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제대로 된 집 밥 한 끼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아내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식사를 매일 맛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늘 있는 거 아무거나 먹지? 였습니다. 제가 듣고 싶던 다정한 목소리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때로는 차갑기까지 한 목소리였죠. 오후가 되면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으면 굳이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널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혹시 아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힘든데 내가 너무 편하게 쉬고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불편해? 뭐 도와줄 일 없어? 하고 물으면 아내는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친구라도 좀 만나지 그래?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뭐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변변치 않았던 저는 이제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침 해놓으면 점심이고 점심 해놓으면 또 저녁이네. 한숨 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아내에게는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제가 계속 집에 있는 것을 분명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데도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함께인데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짜증과 제 존재에 대한 불편함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저희 집안에는 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는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과 충격적인 진실. 그러던 와중 아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돈이 어디 있냐며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저의 소비를 나무랐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외출 준비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사 입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 없는 미소 대신 활기찬 표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나 정도로 애써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어서 내가 예민해진 건가? 그 아내가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을 해보려는 거겠지. 스스로를 수없이 달랬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차려놨으니 먹어. 라며 평소보다 훨씬 꾸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고요한 시간. 건넌방 밖으로 낮게 깔린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삼키며 조심스레 커튼을 걷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남자와 짧게 포옹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라며 끊임없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늘 저에게도 비밀이 없었던 휴대폰에는 어느 순간부터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제가 듣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에게는 보이지 않으려 했겠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여보, 지난번 동창회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며칠 다녀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발은 이미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마치 홀린 듯이 아내의 얼굴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눈은 이미 그들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의 옆에 선 아내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번 제 집 앞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고급 승용차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익숙하게 나란히 서서 캐리어를 끌고 티켓팅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귓속말이라도 하는 듯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다른 남자. 그들이 지금 저와는 공유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세포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갈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항의 소음 속을 뚫고 그들에게 닿았을 때 아내와 그 남자는 동시에 저를 돌아보며 경악했습니다. 무너진 삶, 잔혹한 현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희 오랜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고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명백히 외도했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40년간 함께 이룬 재산은 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이름으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로 지켜왔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반쪽이 되어 남의 것이 되어 버리는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절망감은 공항에서의 충격보다도 더 깊고 날카롭게 저를 찔러왔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내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가구, 함께 식사를 했던 식탁, 아내가 연주하던 피아노. 추억이 담긴 낡은 그 모든 살림살이가 과거의 흔적을 지우듯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물건이 아내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듯하여 차마 가져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서둘러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5평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도시의 삭막한 풍경을 겨우 비추는 듯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과 빼곡한 건물들만이 보였고 밤에는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제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과 대비되는 제 초라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비참했습니다. 냉장고에 쌓여있는 것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과 차가운 도시락만이 제 하루 세 끼를 채웠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도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입맛은 점점 사라졌고 억지로 밥을 목으로 넘기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홀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과 외로움이 온몸을 감쌌고 눈을 감으면 아내의 마지막 말, 그리고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낯선 이웃들과의 어색한 시선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차마 이혼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끄러움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은 저를 더욱 깊은 심리적 고립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밤마다 잠을 설친 날들이 이어지자 몸과 마음이 급격히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대로 과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혼 후 제가 처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0년 넘게 일궈온 재산은 반토막이 났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는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는커녕 팍팍한 도시에서 생존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아내와 여행이나 다니며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는 그림이었는데 현실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무거운 사실만을 던져주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원룸 월세와 도시락값조차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젊을 때 쌓은 경력은 퇴직과 함께 빛을 발했고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일자리가 아닌 당장이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나이 많아서 안 된다는 무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가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을 향한 발걸음. 그러던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리 청소. 그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며 일하던 제가 이제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월 10,000원 남짓한 돈을 벌기 위해 빗자루를 잡아야 한다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없고 그 일을 통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닳고 다른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텅 빈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지급받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 빗자루를 든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버스만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쓸고 낙엽을 치우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만든 거리를 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다 보면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청년, 새벽 운동을 나온 노인, 출근길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들처럼 다시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도 제때 챙겨 먹게 되었고 점차 제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이 주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억지로 넘기지 않고 맛을 느끼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잊었던 웃음소리가 다시 제 삶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룸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저만의 소중한 안식처이자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 그리고 나아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전 아내와도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사모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라도.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제 심장은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지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외도남과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그녀의 사랑이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네로 이민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공항에서의 그날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던졌던 싸늘한 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던 그 목소리. 그 모든 아픔이 다시금 심장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길고 긴 한숨을 내쉬자 제 안에 남아있던 분노와 미련의 찌꺼기들이 그 한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애써 잡고 있던 미련의 끈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제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도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던 과거가 비로소 진정한 과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와 함께 찾아온 것은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독립적인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더 이상 외롭거나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제 손으로 직접 간단한 식사를 차려 먹고 저녁에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삶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작은 설렘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은 제 삶의 종말이었고 이혼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절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찾아온 잠시의 쉼표이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는 이제 막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